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앨범 중에 네. 좋았던 앨범? 우희준 씨의 심장은 펌핑은 고문질이라는 앨범. 방금 우희준 씨 만나고 왔는데 그 앨범이 떠올라요. 제가 그 초대받아서 희준 씨 공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딱 그날 우연치 않게 공연 제의를 또 섭외를 주셔서 엄청 너무 좋게 들었거든요, 그 앨범을. 아, 이런 앨범이, 이런 뮤지션이 나와서 세상에 너무 반갑다. 우리에겐 이런 앨범과 이런 정신이 필요했는데 라는 어떤 되게 신선한 충격을 준 앨범이었어요, 저한테. 네. 나와 닮아있다고 느껴지는 앨범은 뭘까요? 저는 이게 왜 떠오른지 모르겠어요. 그 요조님의 앨범을, 화분 그 EP 앨범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의 인디를 그때 이제 처음 접했는데 그 앨범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때 그 앨범도 진짜 많이 듣고 기존의 요조와 다른 행보기도 했고 그 특유의 메마른 행복감? 그런 우울이 깔린 메마른 행복감, 그때의 어떤 어린 시절의 저를 제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꿈과 이상은 너무 멀리에 있는데 무지개 막 뒤편에 있는데 되게 홍대 반지하 어딘가에서 쓸쓸히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 어떤 모습이 그려져서 그게 제일 가깝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 고등학교 딱 1학년이었는데 그때 선우정아님, 요조님, 뭐 사람 또 사람, 이 매직 스트로베리 사운드 뮤지션들 너무 좋아했어서 예전 포크로노스 인터뷰에서도 제가 말한 적 있었는데 인턴십을 왔었어요, 매직 스트로베리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블로그 일기 쓰고 밥 먹기가 끝이었지만 진짜 뮤지션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어린 고등학생 입장에서 실제로 음악만 듣다가 인터뷰 따라다니고 막 다른 사람 인생 훔쳐보기? 그때 더 뮤지션이 되고 싶게 한 것 같아요, 저를. 그럼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다음 거 아, 진짜 맨날 생각하는데 되게 의외로 제가 잘 안 듣는 앨범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딱 드는 트랙이 하나 있어요. 그 Earth, Wind and Fire라는 이제 밴드의 September이라는 노래인데 내가 약간 내 인생이 끝나면 마지막 그 영화 크레딧 올라갈 때 그 노래가 딱 딴딴딴딴딴따다다다다다 이 간주가 딱 올라가고 끝나는 그 그림을 좀 상상하거든요. 그거 들을 때마다. 어쨌든 무인도는 너무 지루하고 외로운 곳이니까 축제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트랙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은님 앨범도 가져갈 것 같아요. 상은님 죽고 싶을 때마다 듣고 싶거든. 최근에 캐스터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서 좀 내 삶을 좀 지탱할 수 있는 살아라라고 좀 외쳐주는 음악을 가져갈 것 같아요. 질문에 또 그게 있거든요. 여행 갈 때마다 챙겨 듣는 앨범. 사공님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사공 노래는 사실 국내 여행 갈 때, 제주도 갈 때도 진짜 많이 듣고 제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공의 그 업티미스트라는 정규 앨범이 있어요. 딴딴딴딴딴딴따라다다디다와라바라바리다라라 이런 연주곡들인데 그거를 시칠리아 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딱 듣는데 진짜 약간 중세 공주가 된 것 같은. 제가 매일 사공에 심심해서 전화하면서 그 사랑 고백을 합니다. 음악 너무 잘 만들어서 고맙다고. 네. 이런 노래예요. 그 약간 음악이 너무 좋은 순간은 되게 이런 일상이나 현실이 너무 약간 지겹다고 느껴질 때 음악이 그거를 그냥 완전 다른 장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해요. 약간 장치처럼 그 공간의 약간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다 바꿔줘서 여행을 갈 때 딱 음악이 있으면 그게 딱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영화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고 그런 자연이나 아니면은 모르는 랜덤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되게 뭔가 인생이 너무 아름답다고 딱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요소 같아서 사공의 음악은 늘 항상 친구처럼 같이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엘리엇 스미스 같아요. 엘리엇 스미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엘리엇 스미스는 다 커서 알았고 그러니까 물론 이미 이 세상에 없어서 더 그렇게 들리는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우울한데 진짜 땅속에 파묻혀서 우울한 게 아니고 약간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우울함이라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미셸 공드리인데 그분이 이제 수면의 과학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잖아요. 그 공들이 영화를 보면 막 되게 사람들이 막 말을 크게 안 하고 하다가 막 또 저기서 갑자기 막 이만한 손이 등장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동시에 조근조근 막 일어나는 그 느낌이 딱 엘리엇 스미스의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그 정신이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자기가 그리는 어떤 음악적 색채가 늘 안 살아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져서 엘리엇 스미스 앨범 같아요. 포크로노스를 통해 발매한 앨범 중에서 너무 많은데 제 노래하면 안 돼요? 저 꿈에서 걸려온 전화 하고 싶고 벌써 10년이 다 지났다 진짜. 제가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까지만 해도 포크로노스 너무 이제 들어가고 싶은 유통사였는데 벌써 10년이 흘렀다니. 그래서 이제 꿈에서 걸려온 전화를 포크로노스랑 발매하고 너무 신났던 기억이 나요. 많은 홍보를 해주셨고 감사하게도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10년 전에 특돌님한테 들려주고 싶은 앨범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손님별 들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갑자기 좀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는데 내가 과연 뮤지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너무 외롭고 힘들고 돈 버는 거에 지치고 이게 진짜 20대인가?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어떤 청춘과 어른의 삶인가에 엄청 지쳐 있었을 때 뭔가 이 노래 딱 들려주면서 약간 너 이렇게 개쩌는 노래도 쓸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가 지금의 너는 모르겠지만 10년 뒤에 너는 이렇게 멋있는 뮤지션이 되었어. 그리고 심지어 노래도 좋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상상을 가끔 초심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데 이 노래는 제가 쓸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노래기도 하고 뭔가 너무 예쁜 딸을 낳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엄마가 처녀 때로 돌아가서 그 자기 자식을 약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거지 않을까 이렇게. 네. 10년 후에 특돌님한테 네.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전 코발트 앨범일 것 같아요. 코발트 앨범 전체 다. 왜냐면 그때밖에 못 쓸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치기 어릴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장비 뭐 믹싱 마스터링 이런 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어린 마음 하나만 있을 때 만들 수 있었던 앨범이라 그때 그 한 40 정도 됐을 때 들으면 뭔가 내 20대 진짜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힘들었구나 그리고 이러면서. 네.
엄마 같아요. 밥줄이라서. 미운데 미워할 수 없네. 앨범 왜 내야 돼요? 그냥 나들 행복하게 잼만 하고 살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아 근데 제가 원래 유튜브로 시작을 했어요. 2015년도 막 이럴 때 딱 20살이 돼서 자취방에서 이제 노래 만들면 그거 그냥 대강 녹음해서 뮤직비디오 찍어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빨리빨리 곡을 털어냈어요. 그러면 또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막 생기고. 근데 이게 앨범을 만들면 호흡이 너무 길다 보니까 노래를 만드는 시간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배출하고 만들고 이게 빨랐었는데 앨범 하나 만들 막 1년씩, 2년씩 걸리니까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긴 고민하지 않고 빨리빨리 많이 내기. 긴 고민은 아니지만 빨리빨리 많이 내기. 난 여기에 있어